오너 드로우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버튼은 이제 이게 그냥 컨트롤 윈도우의 한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오너 드로우라는 어떤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컨트롤 윈도우, 그러니까 윈도우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각 컨트롤 윈도우마다 스타일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스태틱 같은 경우는 SS 언더바 뭐 센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 버튼 같은 경우 이제 BS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스타일들이 있지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이름하고 똑같이 오너 드로우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컨트롤 윈도우의 스타일 중에 오너 드로우라는 스타일이 주어지게 되면 모든 컨트롤이 다 이런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드로우 아이템이라는 가상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버튼의 그러니까 컨트롤 윈도우의 컨트롤 윈도우의 외관을 렌더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버튼이라는 게 여러분 저 GDI 프로그램 배우실 때 GDI 쪽에서 제가 그 버추얼 버튼, 뭐 가상 버튼을 그 버튼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버튼을 직접 그린 걸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XP OS에서는 이런 버튼 모양이 있지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직접 그린 겁니다. 그린 것. 직접 그린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을 만약 그냥 사용자가 뭐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리겠다. 그러니까 오너 드로우 스타일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리게 됩니다. 그냥 디폴트로 이런 모양으로 그리게 돼요. 그런데 오너 드로우 스타일이 주어지게 되면 드로우 아이템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걸 내가 원하는 모습을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너 드로우 스타일이 주어지면 기존의 버튼 모양은 무시가 돼요. 기존 버튼 모양이 무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어떤 프로그래밍 기법, 그러니까 뭐 결국은 어떤 버튼 컨트롤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 버튼에 대한 윈도우 MFC 클래스로 이제 제공되는 클래스가 C 버튼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 넣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 넣음으로써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앞서 배우신 서브 클래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MFC에서는 그 파생과 함께 서브 클래싱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되게 손쉽게 들어갔죠. API 같은 게 굉장히 좀 복잡할 텐데 아무튼 그런 게 여기 섞여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는 그 대화 상자 기반으로 그 예제 만들고 버튼 컨트롤 윈도우 하나 등록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 카테고리지요? 그 멤버를 등록한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이제 이걸 나중에 요 클래스로 바꿀 거거든요. 이렇게 C 이미지 버튼이라는 클래스로. 근데 이 C 이미지 버튼 클래스는요. 기존에 그냥 C 버튼이라는 C 버튼이라는 MFC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만든 파생 클래스예요. 그런데 주요 코드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일단은 뭐 핵심이 되는 부분들의 코드를 좀 보시면 여기 아니고 버튼인데 이미지 버튼. 그래서 이 이미지 버튼 클래스 요거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코드를 프로젝트를 열어서 실행을 해서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 핵심이 되는 코드는 일단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버튼, 그러니까 C 이미지 버튼 클래스에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드로우 아이템 함수 있죠? 요게 호출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요걸 활용을 해서 이제 그리기를 직접 하는 건데 이제 뭐 기능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버튼 위로 뭐 마우스가 움직였냐 아니면 뭐 버튼 위에서 움직이는 하버링하는 그 타임이냐 아니면은 뭐 버튼에서 이제 버튼이 밖으로 나가느냐 마우스가 나가느냐 이제 그걸 감지해가지고 리드로우 함수를 호출해요. 그럼 결국 윈도우를 다시 그리게 되고 다시 그리면 결국 드로우 아이템 함수가 다시 불리게 되고 요때 이제 적절한 어떤 그리기 처리를 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일단은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요거 이제 실행한 결과부터 먼저 볼게요. 예제 다 하셨으니까 아마 이 모양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요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버튼 윈도우 스타일이거든요. 버튼 윈도우 속성 중에 요 버튼이죠. 요 속성을 잘 보시면은 뭐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너 드로우 속성 있죠? 소유자가 단추를 소유자가 그린 단추. 그러니까 버튼은 버튼인데 오너 드로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펄즈랜드 빌드 해보시면은 그 일반 그냥 버튼처럼 돼버려요. 그냥 일반 버튼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려지는 버튼의 어떤 모양이 OS가 제공해주는 모습이 되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속성에서 오너 드로우 속성을 줘버리게 되면 이게 버튼이 직접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드로우 아이템 함수에 의해서 그려진 모습으로 화면에 나오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될 거냐는 이게 마우스랑 좀 관련이 있지요. 일반 버튼들도 마우스 갖다 대면 색깔이 바뀌죠. 클릭했을 때 또 다르고 이걸 또 눌린 상태에 따라 또 틀리고 떨어질 때 모습도 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가 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롤오버 상태, 클릭한 상태 뭐 이제 그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 디세이블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오너 드로우 속성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를 709페이지부터 한 10단계에 거쳐서 예제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다 만들어 꼭 이건 해보셨어야 돼요. 꼭 만들어 보셨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예제.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 한 가지. 일단 그 버튼이라는 것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튼의 모양을 지금 세 가지만 제가 넣어놨는데 뭐 롤오버된 상태, 이게 평상시 상태, 이건 이제 클릭된 상태 이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폭이 지금 여기가 120 픽셀이고요. 120 픽셀이고 이제 높이가 한 40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는 실제로 한 장인데 화면에 찍을 때는 이렇게 한 장씩만 뜯어가지고 요것만 뽑아서 출력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드로우 아이템 함수가 호출이 되었을 때 화면에 출력하는 대상 타겟 위치는 그러니까 40, 40이 되겠죠. 좌표상으로 뭐 이렇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뜯어낼 때 어디서 뜯어냈냐는 거거든요. 그죠? 0,0이면 이게 만약에 이제 120이었다 그러면 120이었다 그러면 이게 뭐 0,0이면 여기서 뜯어오겠죠? 근데 80이면은 뭐 여기까지가 80일 테니까 요만큼을 뜯어오겠죠? 뭐 40이면 요 중간 거 뜯어오겠네요. 그래서 그걸 뜯어와서 40에 40만큼 출력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를 놓고 그거를 여러 형태로 이제 잘라서 찍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코드를 몇 개 좀 재밌는 게 주요 코드를 좀 보시면 이게 from handle이라는 CDC 클래스의 static member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인자로 HDC. 근데 MFC에서는 여러분 DC 그러면 CDC 클래스 오브젝트를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API에서는 결국 이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윈도우 핸들처럼 DC에 대한 핸들이 있어요. 그 핸들이 HDC 데이터 타입이고요. 이 핸들에서 CDC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from handle이라는 정적 멤버예요. 이 멤버를 이용해서 CDC에 대한 오브젝트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서 얻어내고요. 이미지를 이제 로딩을 했죠. IDB 버튼 이미지. 이게 이제 요거죠. 이 이미지죠. 이걸 비트맵 로딩한 다음에 그 이제 나머지는 비트 빌트 함수 이용해 갖고 이제 출력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걸 찍어내냐인지. 근데 어디 걸 찍어내냐인데 문제는 언제 뭘 찍어야 될지 상황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자로 전달된 드로우 아이템 스트럭트라는 구조체의 멤버로 아이템 스테이트가 있어요. 이 스테이트가 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각각 이제 다른 이미지를 출력해 준 거죠. 그럼 지금 고려한 건 한 세 가지 상태 정도인데 요걸 잘 보시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체크가 됐냐도 있죠. 뭐 콤보 박스 뭐 에디트냐, 뭐 디폴트냐, 디세이블 된 거냐, 포커스 입력 포커스 받은 거냐, 뭐 비활성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트랩 기능을 지원한 거냐, 뭐 하여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셀렉티드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선택한 거냐, 그러니까 버튼을 선택한 거냐, 그럼 그때 어떻게 해라? 그려진 이미지를 보통 일반 상태하고 이거 또 다르게 해라. 일반의 경우도 화면에 보이는 그 상태가 뭐냐, 지금 마우스 버튼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냐, 또 다른 이미지를 보이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만 여러분이 고치신다면 보여지는 버튼의 이미지는 이제 얼마든지 다르게 내가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했던 것처럼 뭐 버추얼 버튼 뭐 이런 식으로 가짜로 그런 버튼 만들듯이 여러분 직접 그렇게 버튼을 만드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미지로 요즘은 많이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미지로 하면 디자이너가 직접 작업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모습이 좀 외관이 예뻐 보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 작업은 디자이너가 직접 하고 개발자는 이 비트맵 리소스를 갖다가 이렇게 출력해주는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70번, 79번 비트맵을 고정을 해서 하드 코딩을 했죠. 리소스 아이디를. 그 다음 출력되는 비트맵 이미지를 계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놓으면은 이 비트맵에 대해서 이렇게 찍는다는 걸로 딱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좀 다른 비트맵 리소스를 적용했을 때도 쓰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코드를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지요. 어떻게 바꿨어야 되느냐인데 바꿨어야 되는 거냐인데 여기서 뭐 일단 드로우 아이템 하면서 그리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게 40, 40이라는 어떤 크기가 이미지에 따라 틀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내신 다음에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비트맵 BMP 예. 일단 그러니까 비트맵 정보를 뽑아가지고요. 비트맵 로딩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코드 기억하시는 분 아마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트맵 정보를 이렇게 로딩을 합니다. 로딩을 해가지고 이거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전체 폭이 있고 실제 이미지 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티저 뭐 CX를 선언을 하는데 이미지에 대한 폭을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냐면 입력된 정보, 그러니까 로딩한 비트맵 이미지에서 아이고 비트맵 인포가 아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구조체가 틀렸네요. 여기서 BM with 이렇게 그럼 요거를 전체 폭에서 나누기 3 하시면 소수점 이하를 절사를 하고 이렇게 폭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요 계산된 거에서 그러면은 이게 찍을 때는 요걸 다 CX로 바꿔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지를 비트맵을 로딩을 해서 그걸 로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그냥 42가 아니라 이것 역시도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요거에 뭐 곱하기 2 그냥 이렇게 해놨으면은 결과는 물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지 버튼을 여러분이 이 비트맵을 다른 걸로 바꿨다라든지 그러면 코드 레벨로 손을 안 대도 이제는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디를 고정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멤버로 넣어주는 거죠. 클래스의 멤버로 그 멤버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버리셔가지고 이게 아이디라는 게 unsigned 인티저 값이거든요. 그러면 m_u 뭐 id 이래 놓으실 수 있죠. 이미지 id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뭐 이제 생성자 쪽에서 초기화를 할 때는 그냥 뭐 0을 넣을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화면에서 출력을 할 때는 이게 이제 0이면 그릴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가 이거 대신에 다른 그러니까 버튼 이미지 요거 대신에 이렇게 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정보가 만약에 널이면 (0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리턴하라 이거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럼 이제 리턴 해버리겠죠. 아무것도 안 그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메서드를 하나 더 빼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방법이냐. 여기다가 이제 함수로, 예, 보이드고요. 함수 이름은 set, 이미지, set 버튼 이미지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인티저로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 놓으면은 이 함수에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리드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윈도우를 다시 그려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다시 그려줄 때도 윈도우 핸들 따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제 활용을 하실 때는, 대화 상자에 init 다이얼로그 같은 데서 활용을 하실 때는, 이거 얘는 이제 버튼의 크기 위치 조절한 겁니다만, 그 전에, set 버튼 이미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IDB, 원래 쓰던 이미지 아이디가, 이랬죠?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제 이 이미지로 대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 리소스를 이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튼 이미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다고 할게요. 더 만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조 프로그램,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편집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다른 건 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도형만 하나 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도형만.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든지, 이렇게 해놨다든지, 그럴게요. 이게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제 리소스로 또 집어넣고요. 가져오기 해갖고, 요거 마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도 리소스를 이제 부여해야죠. 리소스 일단 디폴트 값 들어가 있는 거, IDB 비트맵 그대로 둘까요? 잠깐 두겠습니다. 잠깐 두고요. 잠깐 두고, 예, 이제 로딩을 할 때 이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걸로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했던 걸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미지 계산 따로 안 하고 어떻게 해도 그냥 알아서 될 거예요. 예, 폭과 높이 계산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그러니까 드로우 아이템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일단 책에는 이렇게 안 해놨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커스텀으로 맞춰서 하나만 이렇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든 건 여러분 선택이니까요. 예,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하여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법으로 확장 프로그레스 컨트롤 만드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 720페이지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72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버튼, 참, 요 얘기를 말씀 안 드렸네? 요거 대화 상자 하얗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를, 그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잠시만요. 요거 하얗게 만드는 거는, 대화 상자 쪽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WM 이미지 백그라운드 함수 있죠. 예, 그거에서 디폴트 배경색 그리는 부분을 이와 같이 주석 처리하시고요. 하얗게 채워버리시고 그냥 true를 리턴해 버리시면, 예, 그럼 진짜로 윈도우가 하얘져요.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면은, 예, 이거 없고 원래 상태로 놔둬버리는 것보다는, 예, 대화 상자 색깔 약간 회색빛 나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겠죠? 하얗게. 그래서 하얗게 바꾸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컨트롤 만든 거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온페인트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해요. 오너드라고 스타일 주고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코딩을 다 하셔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의 내용을 그린 다음에 윈도우 크기를 이제 컨트롤 안에서 계산을 한다.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 윈도우 영역 있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이 이만한데 생각해 보시면은 50%라는 글자를 찍을 때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서 윈도우 영역이 여기까지만 선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글씨가 찍혀서 반이 넘어간 이 부분 있죠. 이게 화면에 출력이 안 되죠. 그 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글씨는 그 배경은 일단 하얗게 칠을 해요. 첫 번째로 하얗게 일단 다 칠을 해요. 다 칠을 한 다음에 왼쪽 영역 오른쪽 영역 나눠갖고 계산한 다음에 일단은 여기 부분은 뭐 여긴 하얗게 칠하고 그 다음 뭐 여기 부분을 다른 색깔로 칠하고 뭐 이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영역을 나눈 다음에 글씨를 찍어요. 근데 어떻게? 서로 상반되는 걸로. 배경색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글씨는 하얀색, 그렇게 해서 글씨를 찍죠. 근데 왼쪽 그 영역에 맞춰서 영역을 클리핑한 거잖아요. 이렇게. 50이라는 글자가 0하고 %가 넘어갈 텐데 이건 화면에 안 찍히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반쯤 걸쳐있는 그런 프로그레스 컨트롤을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제 컨트롤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글쎄요. 예, 뭐 일단은 요 정도는 그래도 간단한 편에 속하니까. 근데 제가 책에 요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정말 많고요. 알아두시면 괜찮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책을 쓰기 전에 윈도우 프로그램 기초편이라는 책에는 그 예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스태틱 컨트롤인데 이런 경우 이거는 이제 뭐 여기다 대고 뭐 이렇게 값을 이렇게 쓰면 그 값에 따라 이렇게 이거 스태틱 컨트롤이에요. 근데 무늬만 스태틱이고 이제 완전히 다 새로 그려버린 거죠. 근데 이 그렸다라는 말 자체가 진짜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다시 그린 거예요. 정말로 다시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느냐? 여기 가서 이제 그래프 스태틱 뭐 제가 이래놨는데 예, 여기 가서 보시면 시스태틱 컨트롤을 클래스를 확장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도 이제 온페인트에다가 코딩을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까맣게 칠한다. 그래서 비율 정보 텍스트를 그린다.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린다. 펜을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그렸다. 예,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좀 되게 무식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미지 에디트 해가지고 에디트 컨트롤인데 이렇게 배경 색깔이 있죠? 네, 여기 에디트인데 여기 배경 색깔 나오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간단해요. 열어서 보시면 에디트 컨트롤인데 c에디트 상속받아서 만들죠? 파생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onErase 백그라운드 함수, WM Erase 백그라운드 함수, 메시지 핸들 함수죠? 등록해가지고 배경 그릴 때 기존에 화염을 거는 것, 그 하얀색 배경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그리고 그걸로 이제 유지시켜라 이거죠. 그냥 배경이 깔끔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응?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에디트 컨트롤 배경에 이렇게 글씨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독특하게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마디로 있어 보이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MSN 버튼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거 시장에 보면 이거는 이미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 로그인 버튼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이제 별로 그럴싸한 게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 봐보시면은 버튼이 이렇게 이미지를 3개예요. 아까 하셨던 거 있죠? 똑같아요. 이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참 다양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시스템 이미지 리스트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무슨 기능이 들어있냐면 시스템 이미지 리스트를 여기다 세트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제 드롭하시면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보여줘요. 이런 거 어떻게 구현할 거냐 했을 때 요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클래스, 그러니까 C 리스트 컨트롤 클래스도 당연히 이제 그냥은 안 되니까 제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C 리스트 파생 클래스로 드랍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요거 만들 때 이제 속성 중에 되게 중요한 속성을 하나를 부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속성을 부여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 억셉트 파일 있죠.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모든 컨트롤이. 근데 윈도우 스타일인데
확장 스타일인데 컨트롤에 파일을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끌어놓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이제 요런 스타일을 주어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기에서 요 함수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onDrawFiles라는 이제 함수인데 여기 이제 선언으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메시지 핸들러예요. 결국은 가보시면 wm drawFiles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드래그해서 드롭하면은 wm drawFiles 메시지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으로 그 파일 억셉트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여기서 이제 onDrawFiles가 호출됐으니까 이때 이제 드롭된 파일이 몇 개인지 이제 드래그 쿼리 파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알아낸 다음에 루프 돌면서 인덱스 정보 보가지고 아이콘 정보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맞춰갖고 이미지 저기 리스트에다 이제 집어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드래그 쿼리 파일이니 뭐 이런 거는 사실 MFC 함수가 아니고 API 함수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이거 구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걸 이런 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책에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똑똑하신 분들이 다 만들어서 막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어디 가면 많이 있냐면 codeprojec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면 데스크탑 디벨로프먼트 쪽으로 보세요. 그럼 버튼 컨트롤이다 가서 보면은 C 버튼의 파생 클래스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록해서 막 등록을 해놨어요. 뭐 MFC 뭐 6.0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C샵으로 만든 것도 있고 막 여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제 버튼은 버튼인데 뭐 이런 버튼이다. 그래서 뭐 내가 만든 버튼은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이제 정보가 나오죠. 버튼 컨트롤, 여기 라운드 윈도우,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버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버튼.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궁금하죠? 예, 여기 가보면 친절하게 소스 코드가 다 있어요.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만드나 궁금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근데 지금 요거는 구현된 게, C샵으로 만들었나봐요. 그죠?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랭귀지 이제 그건 잘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언어로 만들었나 여기 보면은 이제 써있죠. 뭐 C샵으로 했네, 뭐 GDI 플러스 가지고 했네, 뭐 GDI 플러스는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MFC 뭐 URL 링크 버튼이라든지 뭐 이거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 버튼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내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이런 분들이 다 구현을 해놨어요. 이 클래스 이렇게 있으니까 갖다 쓰라고 그 쓰는 방법 뭐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고 어떻게 구현했는지 뭐 주의사항은 뭔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갖다 쓰실 때 꼭 잘 보셔야 될 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가 막 달려요. 아 고맙다고 써봤는데 뭐가 문제가 있더라. 메모리 리기 나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 갖다 쓰는 것상의 문제가 여기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것도 한 번씩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넙죽 갖다 쓰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C++의 최대 장점, 코드의 재사용성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나 이제 국내에서는 데브피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셔서 여기 가보시면 비주얼C 포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비주얼C 관련된 포럼들이 있어요. 예, 마을 서비스 일반 테마 여기 하여튼 포럼 가보시면 비주얼C NFC 포럼이 있어요. 그 가서 보시면 자료실에 아까 보신 그런 거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참고를 해서 알아두시고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확장 컨트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이어졌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된다면 직접 이런 컨트롤도 많이 만들어 두시고 쓰시면 좋아요. 근데 모든 걸 내가 혼자 다 만들겠다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데브페어가 됐든 코드 프로젝트가 됐든 그런 사이트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많이 알아두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런 파생 클래스 예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예제인데 신텍스 컬러링 에디터라고 컬러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void 테스트 펑션 그러면 int 어쩌고 엔데이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번호도 좀 있고요.
이런 에디트 컨트롤 이거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새로운 파생 클래스 만들어서. 아예 그냥 없는 걸 바닥부터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죠. 커스텀 컨트롤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되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 제가 전에 책을 이걸 써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08 책 쓸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요.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요약을 하든지 뭐 관련된 예제를 좀 더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다가 뭐 글을 올려주시고 뭐 이야기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공개를 할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리스트 컨트롤 같은데 아니고요. 제가 직접 만든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2D 그래프 컨트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든 거고요. 뭐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 이거 사실은 GDI 프로그램을 할 줄 아시면 다 할 줄 아시는 거예요. 다 그린 거예요, 직접. 전부 다 그렸어요. 그래서 별거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예제 있으니까 예제는 이 기초편 윈도우 프로그램 기초편 예제거든요. 거기 가서 공짜 그냥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코드 프로젝트나 데브피어 같은 내용 참고하시고 그러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프로젝트한테 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 알아두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